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TV입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11월 22일 11시, 밤 11시 16분이고요. 여기는 아직 이제 뭐 목요일로 나오는데, 이건 이제 10시 반 넘으면 이제 여기 11월 21일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오늘은 이제 뭐 미국 시장 이제 장중 시황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완성된 그 미국 주식에 관한 책, 그것도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이 책은 그 미국 시장에 대한 뭐 소개, 미국 시장이 어떤 시장이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제 증권 투자용 엑셀 요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고 하는 그 증권 투자용 엑셀의 이제 결정판이다. 미국 주식에 관한 거죠, 당연히. 미국 시장, 미국 주식에 관한 증권 투자용 엑셀의 이제 결정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미국 주식 책을 쓰게 된 목적은 제가 이제 1998년부터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해 갖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시장을 활용해서 이제 코스피 매매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제 증권 투자용 엑셀을 갖고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이제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미국 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거를 이제 증권 투자용 엑셀을 갖고 이제 설명하는 거의 뭐 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발간한 목적은 제가 이제 25년 이상 이제 미국 시장을 연구해 오면서 미국 시장의 주가 변동 원리,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뭐 미국 시장에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미국 시장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이제 증권 투자용 엑셀을 활용을 해서 실전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이제 제공하는데 이 책에 이제 발간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이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사용법이 이제 간단하게 나오고 뭐 오픈 시트, 요약 시트, 뭐 리얼타임, US 카피, 종목, 단화, K10은 이제 코스피 10개 종목입니다. 종합지수하고 카피, 그다음에 뭐 리밸런싱 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럼 왜 증권 투자용 엑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이제 좀 살펴보면은 엑셀은 아시다시피 데이터 정리에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1987년도에 첫 개발이 이제 돼갖고 그때부터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90년대를 거쳐서 2000년대를 거쳐서 2010년대, 2020년대 이제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 뭐 하여튼 업그레이드가 계속 돼 왔죠.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뭐 아주 완벽하다고 싶을 정도로 데이터 정리하는데도 아주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좋은 거는 이제 용량이 무한대라는 겁니다, 이게. 요거를 이제 시트라고 하는데요. 밑에 이제 시트 명이 나와 있죠, 이렇게. 요걸 이제 시트라고 하는데 시트당 셀 개수가 이쪽 열 개수는 이제 2의 14승이고요.
2의 14승, 그 다음에 행개수 밑으로, 행개수는 이제 2의 20승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2의 14승을 하면은 이게 얼마냐면은 2의 14승 16,384개가 되고, 그 다음에 2의 20승 여기 이제 148,576. 그러니까 열 개수는 16,384고 행 개수는 148,576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곱하기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또 괜히 셀이 또 커지면 안 되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이게 뭐 하도 커갖고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171억 7,900만 개, 무려 171억 개거든요. 이게 셀 시트당 셀 개수가 어마어마한 양이죠. 요 시트 하나가 뭐 171억 개를 이렇게 이제 그 셀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시트는 뭐 무한 확장이 가능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좋은 점은 증권 투자용 엑셀을 이제 활용을 하면은 데이터 정리를 하면은 데이터 정리를 통해서 이제 역사가 이제 반복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가도 이제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그 반복성을 활용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시장은 이제 뭐 시장 자체도 이제 워낙 큰 데다가 다른 시장의 영향을 거의 안 받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제 자체적인 요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 역사가 이제 오래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 투자가 비중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우리하고 틀려갖고 미국 시장은 이제 간접 투자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 비중이 훨씬 크죠. 미국 시장은. 제가 이제 우량 20개의 사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많게는 뭐 90몇 프로가 되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대주 지분이 뭐 워낙 작은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이사회 중심으로 회사가 이제 굴러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미국 회사들은. 그래서 20개 회사를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한 73%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비중이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그 검증을 통해서 매매 툴을 자기가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매매 툴을 만들어서 그 매매 툴에 의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가의 반복성, 주가가 이제 반복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는 이제 미래의 거울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반복성을 이제 활용해서 예측도 가능하고 그걸로 이제 매매 툴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모든 게 이제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시장은 이제 유일무이한 빅마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 시장의 규모가 전 세계 시장의 이제 50%가 넘거든요. 작년에 이제 45%였는데 금년에 이제 50%가 드디어 넘어섰고요. 이걸 이제 MSCI 기준으로 하면은 무려 65%가 넘습니다. 65.4% 정도 되는데요. 금년에.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 시장의 한 3분의 2가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 시장의 그
MSCI 이제 전 세계 지수라고 있거든요. 전 세계 지수에 이제 포함되는 종목이 1511개인데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미국 기업이고요. 그거에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이제 20.6%거든요. 그럼 나머지 1501개가 79.4%란 얘기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감히 상상이 안 될 정도죠. 그래서 이제 증권 투자용 엑셀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성이 되는지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야죠. 그것도 이제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증권에서 DD를 통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DD가 이제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주로 이제 웹에서 이제 끌고 온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했는데 이게 이제 활성화된 이후에는 뭐 증권회사 이제 DD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이제 끌고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실시간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실시간이라 아니라 약간 지연된 시세를 이제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주식 종목은 뭐 전부 다 실시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어쨌든 지수 ETF는 전부 실시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하여튼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수집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할 때는 이제 이름 정의,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 단추. 매크로 단추가 이제 이 파일에도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매크로 단추죠. 요거만 이제 딱 누르면은 데이터가 이제 밑에 가서 이제 쫙 달라붙게. 이렇게 이제 전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 정의를 활용을 해서 이름 정의를 이제 활용을 하면 이제 이게 이름 정의라고 하는 건 어떤 이제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걸 이제 이름을 이제 요게 이제 이름 상자인데요. 이게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이제 범위. 그래서 이제 이름 상자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거나 이제 누르면 이제 종가 전략은 여기에는 없는데 이건 이제 딴 파일에 있는 건데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름 정의를 통해서 이제 이 차트를 또 이쁘게 또 그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이제 우리가 차트를 그릴 때도 어떤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갖고 범위를 이제 이름으로 대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매크로 단추를 또 활용할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막 이제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이게 이제 11시 3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1시 30분에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 3분마다 이게 오픈 시트로 이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고 이제 11시 반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11시 반 01초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11시 매 3분마다 이제 이동을 하니까 그때마다 잠깐 좀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이제 출발은 뭐 다우는 이제 소폭 플러스고 이거 이제 지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게 나스닥은 이제 소폭 마이너스, 소폭도 플러스로 또 바뀌네요. 이게 나스닥도 이제 다우 지수가 이제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S&P, 나스닥이 이제 제일 약합니다. 이걸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오늘도 이제 시총 1위 이제 엔비디아는 0.44%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애플은 이제 0.1% 상승하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다우 등락률 상위 3개, 하위 3개, 이걸 표시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나이키는 이제 1.81%가 올랐고, 지수 기여도는 0.02%다. 뭐 나이키가 이제 주가가 싸기 때문에 많이 올라봐야 뭐 지수 기여도는 상당히 떨어지고요. 이게 이제 뭐 그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골드만삭스 이런 이제 제일 비싼 게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인데요. 그런 것들은 조금만 움직이면 이제 지수 기여도가 상당히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0.83%가 올랐고, 일본이 0.68%, 대만이 1.55%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3개국 평균, 요 3개국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인데요. 미국 시장에 이제 영향을 받는 3개국이죠, 이게. 아시아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3개국이 바로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이 시장은 특별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은, 벌써 이제 11시 33분이 또 다 돼가네요. 11시 이제 33분 되면 이제 또 잠시 오픈 시트로 또 이동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한국 및 아시아 3국 등락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거 이제 또 3분이 됐습니다. 11시. 요거 이제 카피 시트에 매 3분마다 카피 시트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 갖고, 요걸 갖고 이제 차트를 그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요게 이제 데이터의 원천은 이제 리얼타임 시트입니다, 대부분. 요거 4개를 이제 뿌려주는 건데요. 나스닥 등락, 다우 등락, S&P 등락. 그 다음에 나의 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스닥 등락률에서 S&P 등락률을 뺀 거. 마이너스 0.12%다, 지금. 그걸 표시하는 거. 이게 이제 나의 차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나의 차가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러니까 나의 차가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뭐 나스닥 0.01% 하락이고, S&P는 0.11%, 2% 상승이고요. 이것도 나스닥도 이제 요 나스닥 종합이 있고 나스닥 100 지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한국 및 아3국, 저는 이제 아3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아3국이 이게 오늘 이제 뭐 어떤 요인에서 이제 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어제 조금 괜찮았기 때문에 이제 오른 거라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게 어떤 이제 뭐 아시아 시장에 뭐 어떤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뭐 아시아 시장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은 이렇게 이제 아시아 3국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미국 시장은 그 반대로 가는 그 법칙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합창 반대 법칙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주가 변동 원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변동 원리에는 이제 뭐 추세 우위의 법칙, 강도 중요성의 법칙, 합창 반대의 법칙, 그러게 이제 미국 주가 운동의 이제 3법칙이라 그래 갖고 제가 이제 개발한 운동 법칙인데요. 그거에 의하면은 오늘 미국 시장은 뭐 그렇게 썩 좋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뭐 미국 시장이 어쨌든 지금은 추세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상승 추세거든요, 이게. 그 추세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장기 추세가 있고, 단기 추세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초단기 추세 신호. 차트 추세는 이거 초단기 추세 신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또 3분 되니까 또 이동하죠. 이게 이제 추세가 어쨌든 이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이제 아시아 시장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올랐는지는 제가 그걸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이 오늘 오를 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만약에 아시아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다면은 미국 시장은 그렇게는 안 움직인다. 물론 이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움직였는지 그거는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증권 투자용 엑셀의 이제 진행 과정을 보면은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증권에서 DD를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정리할 때는 이제 이름 정의와 매크로 단추를 활용하면 아주 손쉽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름 정의는 특히 차트 그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분석은 이제 주로 함수를 활용해서 이제 많이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분석 방법은 이제 순위 정보를 읽어낸다든지 아니면 추세를 분석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양적인 분석 외에 또 질적인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이제 다우지수가 지금 이제 0.12%가 올랐는데, 이걸 이제 시가총액식으로 하면 이제 0.06% 상승, 08 뭐 계속 이제 물론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바뀝니다만은, 지수 상승보다는 시총식 상승률이 조금 부족하죠, 이게. 그리고 이제 나스닥 100 지수의 경우에도 요거는 이제 그 지수 자체만 보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세부적인 이제 질적인 분석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상승 추세는 이제 전부 상승 추세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제 하락 추세지만은, 지수는 이렇게 이제 등락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시가총액식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전체 이제 147개 종목, 요거는 이제 그 단순 산술 평균으로 하면 0.33%가 올랐으니까 확실히 이제 상승이 좀 많다, 이렇게는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뭐 3번마다 하여튼 계속 오픈 시트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 차트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건 전날 물론 등락이고, 그 다음에 요 시총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0.01%. 그러니까 이제 그 단순 산술 평균으로 하면은 상승 종목이 많기 때문에 상승률은 플러스지만은, 이걸 시가총액식으로 하면 별 볼 일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움직인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로도 확인이 되죠. 러셀 2000이 이제 0.63%가 올랐고, 이게 나스닥 100이나 뭐 나스닥 종합이나 뭐 이런 쪽은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그리고 이게 S&P 빅스, 이거는 이제 실시간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어제 동향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뭐 별 볼 일 없네요. 0.05% 상승.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질적인 분석까지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시장이 지금 강하다, 약하다, 뭐 이런 이제 질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BA를 짜서 실시간 차트를 이제 만들 수가 있고, 그걸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이 차트가 바로 실시간 차트죠, 이게. 이거는 이제 종가를 갖고 만든 이제 일간 차트가 되겠고요. 이 S&P 빅스도 이제 그냥 종가로만 보는 거고, 이것도 이제 종가 데이터로만 보는 거고, 여기서 실시간 차트는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나의 차가 되겠는데요. 나의 차는 지금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계속 마이너스권에 있다. 그럼 이제 시장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차라고 하는 건 이제 나스닥 100 등락률에서 S&P 500 등락률을 뺀 건데요. 저기 이제 플러스가 나면은 시장이 강하다. 근데 저게 마이너스가 나면은 시장은 약하다. 예,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질적인 분석이죠. 그 나의 차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스닥 100 등락률 0.03% 빼기 0.29% 여기에서 요걸 뺀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23 정도 되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나의 차입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나의 차는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나스닥 100 등락률보다는 S&P 500이 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더라도 나스닥 100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VBA를 짜갖고 이제 실시간 차트를 만들 수가 있고, 근데 이 실시간 차트 만들 때는 이제 동적 범위를 갖고 차트를 그리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차트라고 하면 이제 정적인 범위를 그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동적인 범위로 이제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정의를 활용하면 아주 쉽게 차트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도 이제 데이터 선택, 오른쪽 마우스로 이제 데이터 선택해서 보면은 다우다 하면은 이 계열값이라는 건 이게 범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는 범위. 이 이름으로 들어가 있죠. 다우 이렇게. 그런 게 바로 이제 이 이름 정의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차트를 그렸다는 거고, 동적인 범위는 여기 보시면은 아직 좀 시간이 있네요. 요게 그 여백이 꼭 5개가 이제 남게 이렇게 여백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게 바로 이제 동적 범위입니다. 이게 계속 이동이 되는 거죠. 범위가. 이게 데이터가 이제 계속 축적이 되면 거기서 플러스 5, 플러스 5 계속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면은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수식의 이름 관리자 보면은 이제 여기서 다우다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행부터 C열인데 여백은 이제 5개를 둬라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또 3분이 다 돼가네요. 어쨌든 뭐 지금 지수는 뭐 소폭 이제 플러스긴 한데 그렇게 강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차가 여전히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미국 시장 이제 종합 지수 등락 뭐 이런 거를 쭉 이제 표현을 해놨고, 여기다 이제 추세까지 그려져 있고, 최근 5일 동안에 이제 등락. 그래서 금주의 합은 1.29, 3대 지수 평균 합이 1.29%가 이제 플러스다. 이제 금주는 뭐 어제, 이거 오늘 건 이제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 4일 동안에 이제 1.29%가 올랐다. 이건 3대 지수 이제 평균 등락입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저 밑에 가면 이제 나의 차를 이제 그리는 칸이 있는데, 나의 차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로 출발해 갖고 여기가 이제
23시 33분. 요거를 이제 시가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조금 회복이 되다가 다시 확대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야차가 이제 시가가 마이너스 0.153,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75, 마이너스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 오히려 약간 더 확대가 됐죠. 마이너스 한 0.19%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매 툴을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매매 툴을 이제 만들 수가 있고, 그 매매 툴을 갖고 이제 실전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이제 모든 이제 데이터가 이제 다 들어오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시장 분석을 하고, 이제 종목 분석을 하고, 3분대 갖고 또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매매 툴을, 이건 이제 데이 트레이딩 매매도 가능하고, 뭐 중기 매매도 가능하고, 중기 매매는 요 차트 추세를 갖고 여기서 이제 차트 중에서는 요 나스닥 추세가 제일 잘 맞는 추세 신호가 되겠는데요. 나스닥 추세를 따라서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한다 했을 때 나스닥 추세 신호를 갖고 이제 매매를 하는데, 추세가 이제 추세 신호가 뭐 매수 신호도 있고 매도 신호도 있으니까요. 상승 추세는 이제 매수 신호고 하락 추세는 이제 매도 신호가 되겠는데요. 추세 신호 중에서 이제 매수만 따라가는 거죠. 이건 매수만 이제 따라가는 경우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카운트한 이유는 이제 요 TQQQ가 2010년에 이제 상장이 된 거거든요. SQQQ하고 TQQQ, 이게 이제 2010년에 상장이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현재까지 카운트를 하면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나스닥 추세 신호 이익이 한 14,000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엄청난 성과죠. 14,000포인트면은. 이거를 이제 TQQ, 이 나스닥 신호로 추세를 따라서 이제 TQQQ 를 갖고 이제 매매를 하면은 TQQQ 기준으로 84.5불 이익이 난다는 얘기고요. 2010년 주가가,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 당시는 이제 현재가로 이제 환산하면 0.46불이었거든요. 근데 0.46불이 이제 84.5불이 이익이 난 거니까 그 수익률은 무려 8,300%. 어마어마한 수익이 납니다, 이게. 그만큼 이제 나스닥 추세 신호가 이제 강하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 매매 툴을 이제 만들고 그걸 이제 실전 매매에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엑셀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매매 툴을 만들고 그걸 이제 매매 실전 매매까지 연결시키고 하면은 이 정도의 그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 상당히 이제 훌륭한 매매 툴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증권 투자용 엑셀이 아주 필요하다.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3분이 지나갔고 또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시장이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아시아 시장이 한 방향으로 이게 움직이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에 뭐 어떤 나라는 오르고 어떤 나라는 내리고 뭐 이런 건 이제 상관없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이제 상승 추세에서 아시아 시장 요 3개국이 그냥 공통으로 이제 급락하는 날이 있거든요. 이게 그런 날 이제 미국 주식을 사는 날입니다. 이게. 미국 주식도 사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날 이제 한국 시장이 이제 많이 떨어졌다. 이 3개국 이제 공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요 이제 합창 반대의 법칙을 활용을 하려면은 한국 시장이 이제 많이 빠지고 3개국이 공통으로 하락을 했다. 요런 날은 이제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을 이제 사는 날이고, 왜냐하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나스닥 선물이나 뭐 미국 주식도 영향을 받아서 개장 전에는 약하거든요. 그게 그럴 때 이제 한번 사보면 이제 좋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의 주가 변동 원리를 이용한 이제 매매 툴이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데이 트레이딩으로 아주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고요. 그 데이 트레이딩 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합창 반대의 법칙이 이제 성립이 되는 날은 이제 그걸 이제 활용해서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오늘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아시아 3개국이 이제 공통으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으로 상승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 이런 날은 뭐 매도 오바를 한번 해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버스 ETF를 뭐 사서 넘긴다든지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미국 ETF로 이제 매매를 하려면은 ETF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SQQQ를 이제 산다든지 아니면은 PSQ를 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나의 차가 이제 점점 더 확대가 되네요. 마이너스 폭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의 차 신호는 이제 매도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방향 ETF나 뭐 역방향 ETF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PSQ 이게 QQQ의 인버스 ETF거든요. SQQQ는 TQQQ의 이제 인버스 ETF죠. 이날 보면은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이제 제일 많이 빠졌고, 기술주가 이제 어제도 안 좋았거든요. 어제도 안 좋았는데 오늘도 안 좋네요. 어제도 테라픽 10의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또 좋네요, 이게.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은 마이너스 0.54인데 얘는 플러스 0.81. 여기 이제 각종 뭐 순위 정보도 전부 나오고요. 최근에 이제 SMCI가 요게 그 감사 법인을 이제 새로 이제 선임을 하고 하면서 상장 폐지를 이제 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뭐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금주에도 이제 주간 상승률 1위 종목인데요, 이게. 어제까지 59.85%가 올랐는데 오늘도 또 13%인가 또 올라가니까 엄청나네요.
그리고 이제 제 파일에는 이제 이런 이제 세부 종목 세부 검색한 이런 게 또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SMCI다. 어제까지 주간 59% 올랐는데 오늘도 또 12.8% 올라가니까 이제 70%가 넘는 거네요. 그래도 월간으로는 아직도 2%밖에 못 올랐네요. 그 전에 뭐 워낙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연간으로도 주간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연간 등락률은 겨우 이제 플러스 17%. 그렇게 되고요. 또 3분 또 됐네. 이거 하여튼 3분마다 계속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니까 이제 요걸 갖고 이제 차트를 그려주는 거죠. 요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이름이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름 정의가 된 걸로 차트를 그려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나스닥은 이 B열로 그리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우는 C열, 그 다음에 S&P 500, S&P 500은 D열, 나의 차는 E열. 이렇게 이제 그 이름 정의가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옵셋 함수가 이제 이런 이제 동적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불러오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2행부터 이제 차트를 그린다. 그리고 여백은 이제 5칸을 둬라. 그런 의미고요. 원래 이제 이거 여백이 없으면 이 여백은 딱 한 칸만 주어지는 건데요. 여백을 5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백은 이제 6개가 자동으로 이제 그려집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여백은 항상 6개의 이제 여백이 있는 거죠. 여백을 안 둘 경우에는 이제 1개가 되는데 여백이. 근데 이제 5개를 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6개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 손익 나스닥 신호 손익이 이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14,044포인트 수익이 났다는 거고, 요게 이제 이거를 이제 그 TQQQ로 하면은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쭉 수익이 나오고, 종합 수익이 이제 84.5달러고, 요걸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최초 투자를 만약에 이제 만 불을 이제 투자했다고 치면 그게 현재 84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수익은 83만 5천 달러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게 나스닥 추세가 강하다는 겁니다. 또 3분이 또 됐네요. 하여튼 3분마다 요번에는 약 1초 내지 2초에 이게 원래는 이제 23시 30분부터 작동하게 돼 있는데 약간 1초 정도는 넣는 거죠. 이게 그 정도는 뭐 가만히 돼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것도 다 그 매크로 단추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매크로는 여기 이제 매크로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세로 고침도 있고 단합 카피, 코스 카피, US 카피, 코 카피, MT 카피, 럽 마켓
뭐 그런 식으로. 매크로가 이제 다 지정이 돼 있고, 매크로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손가락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매크로 지정이 안 되면은 손가락이 안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손가락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이제 손가락이 보여야지 이제 이게 매크로가 이제 지정돼 있다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도형을 이제 그린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텍스트 같은 거를 텍스트를 여기다 이제 기록하고 할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거에 이제 불과한 거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책을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은 총 이제 9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걸로 이제 보여드려도 되겠네요. 미국 주식 알파와 오메가. 부제로는 이제 추세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미국 시장은 이제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추세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세를 알면은 주가가 보인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고, 뭐 간단합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주가는 이제 상승한다고 예측을 하면 되는 거고요. 하락 추세에서는 이제 하락한다고 이제 예측을 하면 되는데, 상승 추세에서 이제 상승을 해야 되는데 하락이 나온다. 특히 이제 어떤 재료에 의해서, 그러면 그게 이제 추세가 이제 반전이 되는 그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제 예를 들면 이제 그저께 장 끝나고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뭐 그때는 이제 시간에서 뭐 2.5%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열렸는데 시가 부근에서는 뭐 조금 안 좋기도 했었죠. 근데 결국은 이제 플러스로 이제 끝났는데요, 어제. 그게 바로 지금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추세를 알면은 주가가 보인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 이제 연속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하락 추세에 들어가면 이제 연속 하락이 많거든요. 가깝게는 이제 작년 그때가 하여튼 뭐 10월인지 뭐 작년 8월인가 언제 보면은 다우지수가 11일 연속 상승한 적도 있었고, 나스닥은 이제 작년에 가장 많이 연속 상승한 게 이제 9일 연속 상승인가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는 이제 상승할 확률이 높고, 하락 추세에서는 이제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추세가 아주 중요하다. 미국 시장을 볼 때는 추세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미국 시장이 이제 알고 싶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역사나 뭐 현재, 그 다음에 대표 주식 거래소, 대표 지수, 그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럼 이제 2장에서는 왜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데 미국에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왜 미국 시장이냐? 그 중에서도 왜 미국 주식이냐?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한국 주식시장과 이제 비교하는 그런 관점에서 미국 주식 투자가 좋다.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파트 2에서는 이제 시장 추세에 관한 시장 이제 추세 읽기 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이제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 추세가 답이다.
그래서 재료와 주가의 관계, 재료보다는 추세다. 그 추세가 뭐냐? 추세의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4장에 가면 이제 중장기 추세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단기 추세에 관한 거고, 요거는 이제 중장기 추세에 관한 건데요. 추세와 추세 강도의 의미, 뭐 그런 것도 이제 살펴보고, 추세와 추세 강도로 이제 시장을 예상하는 방법, 특별한 이제 사례로 본 이제 추세의 중요성, 어떤 이제 특별한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지수가 움직일 거냐, 그건 이제 추세에 달려 있다. 그 예상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유럽 시장에서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느냐. 아시아 시장이나 유럽 시장과 다른 미국 시장이다. 미국 시장의 독특한 특성, 그 다음에 미국의 주가 운동 3법칙, 추세 우위, 강도 중요성, 합창 반대. 추세는 차트 추세로도 충분하다. 이 차트 추세라는 게 이제 요게 차트 추세거든요. 요게 이제 차트 추세고요. 요 시트에서는 이제 요게 차트 추세입니다. 요게. 현재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하락 추세고 나머지는 전부 상승 추세. 물론 이제 빅스도 하락 추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면은 하여튼 그 다우 지수도 강하고 S&P도 나름 강한 편인데 나스닥은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죠. 그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약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제 어제 모처럼 한번 올랐는데 오늘 이제 또 떨어지네요. 러셀 2000은 오늘 아주 상당히 강하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이제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강한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수를 볼 때도 대형주가 강하냐 중소형주가 강하냐 그런 것도 이제 보셔야 되고요. 중소형주가 강하다는 얘기는 어쨌든 상승 추세에서는 이제 그 대형주가 강해야 되는데, 중소형주가 강하다는 거는 이제 순환매가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고, 순환매가 일어나는 이제 끝 단계에 가면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이제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소형주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건 이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격차가 워낙 이제 벌어졌을 때는 중소형주도 당연히 올라야죠.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하고 대형주가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게 원래는 좋은데, 대형주는 약한데 이게 중소형주가 강하다. 최근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 거의 이제 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최근에는 그 매그니피센트보다는 이 테라픽 10이 더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시장이 이제 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제 질적인 분석까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양적인 분석만 해서는 안 되고, 질적인 분석을 통해서 시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겠다 하는 거를 이제 감지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미국 시장은 어쨌든 이런 데이터 정리를 통해서 이제 예측 가능한 시장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미국 시장은.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현재까지 보면은 어쨌든 그 다우는 이제 상승 등락 종목 수는 이제 상승이 24개, 하락이 6개. 나스닥도 59대 39. 전체가 이제 95대 50.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반도체 보세요. 반도체는 상승 11개, 하락 19개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0.63%.
그 중에서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47%나 이제 하락하고 있고, 여기 이제 다우 종목에서 이제 상승률 1위가 아까는 이제 나이키였는데 지금은 이제 P&G로 바뀌었네요. P&G, 보잉, 머크. 그다음에 하락률 상위는 이제 엔비디아, 아마존, 3M.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다우 종목을 이제 검색할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검색칸이고, 여기는 이제 다우 지수만 이제 검색할 필요가 있는 게, 다우 지수는 이제 주가 평균식으로 이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지수 기여도를 또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가 뭐 2.6% 이게 시총 1위 종목이 2.6% 하락하면 지수가 상당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주가가 이제 비싼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질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나스닥 100하고 S&P 500 요걸 비교해서 어떤 게 더 강하냐. 상승장에서는 원래는 나스닥 100이 강해야 되는데 지금 S&P 500이 강하거든요, 이게. 그런 날은 이제 음봉 가능성이 이제 높은 그런 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나의 차, 저것도 상당히 하여튼 관심 있게 이걸 이렇게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나의 차를 통해서도 이제 데이 트레이딩 매매를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 나의 차가 이제 시가가 마이너스 0.153이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0.319. 요 차이가 마이너스 0.166이니까 더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시종 차이가 그래도 뭐 양봉이 꽤 있네요. 평균은 소폭 많이 났습니다. 어쨌든 이게 7개 종목도 여기 매그니피센트 7 7개 종목,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ETF ETF도 이제 뭐 그걸 이제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인버스 ETF까지 같이 봐가면서 이게 이제 확실히 TQQQ나 QQQ는 음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QQQ나 PSQ는 약간 양봉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아직 강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매그니피센트 7하고 테라픽 10을 이게 비교해서 보는 이런 것도 좀 습관을 좀 들일 필요가 있고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원래는 이제 요 매그니피센트 7이 강한 장이 진짜 강한 장인데,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이제 매그니피센트는 별로 못 올랐는데 테라픽 10이 많이 올라서 지수가 올랐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가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네요, 이게. 이 엑셀이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거 이유를 모르겠네, 이거는. 갑자기.
갑자기 이제 요거만 안 움직이는데요. 어디 건드린 게 없는데 이제 종합편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8장과 이제 9장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장에서는 이제 미국 주시장 중장기 추세 판단법, 금리하고 주가의 관계, 빅스와 주가의 관계, 뭐 그걸 통해서 이제 추세를 읽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투자 편에서는 이제 그 실전 투자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할 거냐, 섹터는 뭘 선택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매 전략을 이제 어떻게 이제 구축할 거냐, 단기 매매를 할 거냐, 장기 투자를 할 거냐, 그 다음에 금융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전략적인 이제 자산 배분, 리밸런싱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그 주가 변동 원리를 활용해서 추세를 따라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이제 추세를 따라서 이제 언제 사고 팔 거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 활용법을 이제 부록으로 엑셀 활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잘만 익히면은 엑셀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투자용 엑셀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부록에 가면 이제 뭐 이런 이제 각종 또 정보가 나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용어 해설까지 돼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이제 그 각종 용어,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거래하면서 그 접하게 되는 그 용어 같은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매매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뭐 각종 이제 참고, 그 다음에 그림, 표, 뭐 이런 것도 이제 책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색인표도 다 돼 있고요. 색인은 이제 한글 색인, 그 다음에 뭐 영문 색인, 그 다음에 숫자 색인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뭐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번에 펴낸 그 미국 주식 책, 추세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가 변동 원리를 이제 간명하게 설명하면서 실전 투자법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 시장의 이제 현재와 미래는 추세가 좌우한다.
살 때냐 팔 때냐 관망할 때냐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고, 추세를 알면은 이제 미래 주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고, 추세의 종류는 중장기 추세가 있고 단기 추세가 있고 이제 차트 추세는 이제 초단기 추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록으로 이제 증권 투자용 엑셀 그걸 통해서 이제 실시간 시세 차트를 이제 구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본서의 목적은 어쨌든 이제 미국 주식시장 대중화 시대에 맞춰서 미국 시장에 관한 미국 시장의 이제 주가 변동 원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매매 툴을 이제 제공하는데 본서의 이제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한 1시간 가까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뭐 그 엑셀 활용법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영상을 또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시황 분석을 통해서 또 미국시장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